얼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근데 대학로는 침수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비 피해가 있었나요? 비 피해 많죠. 일단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극장의 유지 보수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비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면 크고 작은 피해들이 아마 공연장들마다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대학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뭐 정확히 지질학적으로 분석한 건 아닌데 그 큰 돌로 돼 있어서 물길이 그 대학로의 어떤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물길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물이 이미 건물에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디가 누수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들이 다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그 피해들은 있었을 거고 그런데 공연장 중에서 뭐 물이 차갑고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아니면은 뭐 객석에 뭐 이런 게 크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비가 한참 많이 내렸을 때 어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줬고 근데 어떤 공연은 또 취소 수수료를 받아서 이거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규정이 분분했어요. 근데 굉장히 애매해요. 어디게 딱 정해진 그게 뭐가 없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어떤 지역에는 공연장까지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정말 이런 상황인데 공연을 보러 간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이 그 지하철 운행이 안 되고 그랬으니까. 여하튼 비 피해는 그렇고요. 그 예전에는 그 슈어메드니스 공연하던 곳에서 제가 그 뮤지컬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그 분장실 쪽으로 물이 넘쳐갖고 무대랑 객석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장실이 물이 차서 그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 보통 다 지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부터 시작해서 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리고 뭐 다 소문나서 알만한 얘기지만 이 사람 사는데 바퀴벌레 안 살겠습니까? 예, 이게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퀴벌레가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위생적인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공연장 의자 같은 것들도 사실 안 바꾼 지 오래되면 이 천이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비 피해가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제가 어딘가 비 피해 있었는데 엄청 티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거면 뮤지컬 14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생활의 운영자이자 랑이라는 회사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일단 저번 방송 때 과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는 어디 돌아오시? 네, 돌아는 왔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 소개할 공연 킹키부츠입니다. 박수가 먼저 나오는 네.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네. 이렇게 되시면 여태까지 박수 안 치고 시작한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 아니에요. 다시 그냥 해주세요. 가만히 있을게요. 이럴 거면 뮤지컬이라는 방송이 이렇게까지 공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공연 좋아할 수도 있지 뭐. 그치. 그렇죠. 맞아요. 네. 박수 쳐요. 박수 치면서 킹키부츠. 좋아하는 공연은 감정이 감정이 실리나요? 또 프로처럼 해야 되는데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돈 받으면 프로지 뭐. 네. 요 공연은 우리 경희님께서 신나하시는 만큼 소개를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 킹키부츠입니다. 지금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 기간은 10월 23일까지 공연하고요. 이번 시즌이 5번째 시즌 5연입니다. 네.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포함해서 155분이고 제작사는 CJ ENM입니다. 이 작품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인데 그 1979년에 영국 노샘분턴에 있었던 신발 공장 얘기를 실화로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다큐멘터리로 먼저 제작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알려졌고 이게 어떤 실화냐면 그 신발 공장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들이 아빠한테 물려받았는데 당시 경기 침체하고 저렴한 신사화가 인기를 끌면서 경영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이 뮤지컬하고 좀 다른데 드래그퀸 옷하고 신발을 팔던 가게 주인이 공장에 연락을 한 거예요. 드래그퀸을 위한 신발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하면서 드래그퀸 신발을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1999년에 BBC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고 2005년에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뮤지컬은 영화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 그냥 계속 노샘프턴만 듣다가 찾아봤어요. 거의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굉장히 멀리 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지역 같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런던에서 기차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먼 그런 시골 지역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굉장히 구석에 있는 그런 좀 느낌이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201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초연됐고 국내에서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나름 2014년에 초연된 작품입니다. 역사요? 역사까지는 아닌가요? 역사는 너무 과한데. 너무 멀었나요? 네. 2014년에 초연된 작품입니다. 10주년도 안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는 진짜 좀 생각보다 그래도 오래됐다. 그리고 2년을 주기로 거의 재공연이 됐더라고요. 거의 아니고 정확하게. 딱 정말 2년. CJENM이 기획 단계부터 그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 제작한 뮤지컬이고요. 토니상에서 6개 부분 수상한 화려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네요, 토니상에서. 네, 많이 받았죠. 이 작가가 하비 파이어스틴인데 이 작품으로 5번째 토니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비 파이어스타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라카지 아시죠? 네. 라카지 1984년 작품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를 쓴 작가가 바로 하비 파이어스틴입니다. 두 작품으로 토니상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 이미 소개된 바 있는 뉴시스로 토니상에서 노미네이트 된 바 있는 그런 작가예요. 뉴시즈, 네. 라카지, 헤어스프레이 다 공연했었던. 네. 참 신기하게 제작사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오디, 신시, 구악어. 네, 맞아요. 네. 현재 레드앤블루.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극작가로서 뮤지컬계에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작품들을 남겼고 배우 활동도 했는데 배우 활동으로 그래도 좀 알려질 친숙한 작품으로는 이번에 뮤지컬로 초연되는 미스스 다우파이어에 조연으로 출연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 맡았던 역할이 그러면 얼마 전에까지 배우를 다 계속 하셨던 거예요? 조금씩 계속 배우로 활동한. 근데 뭐 미스스 다우파이어는 그래도 꽤 오래된 영화니까 그 영화에 나왔다고요? 네, 영화에. 뮤지컬 말고. 네, 영화 배우로 활동하는 분이어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을 했고 조금 오래된 게 많이 오래됐네요. 이게 많이 오래된 거고 2014년은 역사적인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오래됐죠. 그래서 그 임기영 배우가 이번에 맡는 프랭크라는 역할로 영화에 출연했었어요. 킹키부츠로도 토니상 수상돼서 상 받았고 킹키부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 작품의 안무 겸 연출가로 참여한 제리 미첼이 먼저 그 프로듀서한테 작업 제안을 받았대요. 이 작품 같이 하자고. 근데 제리 미첼이 이 작품의 이제 적임자로 작가는 하비 파이어스틴이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합류하게 됐다고. 여기 제리 미첼 얘기 나왔네요. 네. 제리 미첼이랑 저희가 굉장히 뭔가 충무 아트센터에서 그 충무 아트센터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 거기서 저희가 커피 사줬습니다. 제리 미첼. 왜 사주셨어요? 그때 킹키부츠 3연태 마케팅하고 있었는데 만나갖고 그냥 제리 미첼. 저랑 같이 영상하고 있는 친구가 영어를 잘해요. 스페인어도 좀 하고.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미아 파밀리아 영상 만들고 그 세뇨일문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도 활동하고 티키티키랑도 관계 있고 그 송유택 배우가 영상팀에 있는 그 컴퍼니 M의 대표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면서 막 했었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제리 미첼이랑 제리 미첼한테 우리가 커피 사준 사이라고. 커피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준 사람이에요. 사줬다고? 의미 있네요. 제리 미첼 저도 그 더 뮤지컬에서 인터뷰했었는데 진짜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가 커피를 사줬다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게 추천했냐면 이 헤어스프레이하고 라카지를 같이 작업했어요.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추천을 해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그 찰리 역에는 이석훈, 김호영, 진재범 배우가 출연하고요. 찰리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답고 유쾌한 남자 롤라 역에는 강홍석, 최재림, 서경수 배우, 열혈 공장 직원 로렌 역에는 김지우, 김한희, 나하나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구두공장 직원 돈 역에는 고창석, 신재현, 전재현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킹키부츠 하면 요렇게 캐스팅을 소개하고
엔젤들을 소개 안 하기가 너무 힘들고 엔젤들까지만 그쵸. 소개하면 굉장히... 공장 직원들한테 괜히 미안해져. 그렇죠. 정말 다 많은 역할들이 다 그러니까 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캐릭터들이 맞아요. 엔젤들도 말씀드리면 이종찬, 한성천, 전호준, 한준용, 김강진, 윤현선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픈위크 기간에 3분간 엔젤 로비쇼가 열렸는데 진짜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 이거 이 엔젤 로비쇼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기억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항상 추억이 돼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엔젤 로비쇼 이거 내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3년 때 했었어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의심돼요.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CJ에서 얘기한 걸 내가 그냥 받았나? 우리가 얘기했나? 아까 얘기했었던 제리 미첼한테 커피 사줬던 그 영상하는 그 친구랑 같이 마케팅 기획안을 가지고 와서 그때가 언제냐면 김호영 배우가 라디오스타 나와서 그 난리 났어. 이거 유행됐었을 때. 그때 그래서 영상 처음에 보면 오픈위크라는 말을 그때 처음 썼나? 그러면서 이제 오픈위크의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픈 리뷰 회사 오픈 리뷰가 마케팅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킹키부츠에 좋았었던 것들과 뭐 무대 첫 공인사나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오픈위크를 15회 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조기에 막 솔드아웃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엔젤드 로비쇼가 확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겠죠. 그리고 그 이번 시즌 엔젤에게 출연하는 배우들이 유독 굉장히 뭔가 기가 센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출연했던 엔젤 배우분들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뭔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번 배우들은 진짜 기센 언니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되게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블루스케어에서 지난번에 공연했을 때는 그 동선 짜는 것도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충무아트센터 혹시 엔젤 로비쇼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어디서 있는지 궁금하네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고 네. 객석 입구. 네. 이 킹키부츠의 첫 번째 공연 때 국내 초연 때 2014년에 초연 때 영상이 지금 기억나요. 영상이 CJ가 상암에 있었을 때인가 그랬을 텐데 야외에서 고창석 배우나 그때 했었던 뭐 김무열 배우나 이런 배우들이 킹키부츠 신고 맞아요. 그 엘리베이터 밖에 야외에서 막 걸어다니고 이랬었잖아요. 이 이미지랑 지금 충무아트센터에 있는 로비에서 객석 1층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게 좀 잘 어우러지지 않았을까? 그 로드쇼라고 하는데 로비쇼죠. 로비쇼를 하는데 엔젤쇼를 훨씬 더 좀 다채롭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영수님은 이 엔젤 로비쇼가 영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믿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었던 첫 번째 시즌 때 영상은 저랑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상 그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엔젤 로비쇼 그다음에 이번에 5연이 되면서 그다음에 지난번 4연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좌석이 그때 거리두기하고 막 그래서 막판에 거의 좌석이 없이 쫙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이 기대의 심리.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긋지긋했던 이 공연계에 좀 재미있고 신나는 공연의 어떤 상징적인 킹키부츠. 이게 막 아우러지면서 오픈위크가 그냥 15회가 확 매진되고 사실 이렇게까지 매진될 줄 몰랐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면 랑이 참여한 거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MD만요, MD만. 그쯤만인 거예요? 왜냐면 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 스태프 패키지 만들어서 2,000개 한정으로 판매했잖아요. 그것도 할 말 많습니다. 그거 궁금했는데. 오픈 리뷰가 CJ랑 아이디어를 잘 얘기해서 만들어낸 좋은 훌륭한 마케팅이고 저는 이번에 제가 그 이제 공연계 쪽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강의하는 시간에 제가 물어보면 최근에 마케팅적으로 제일 훌륭했던 공연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다들 킹키부츠 얘기해요. 정말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전에 시카고를 얘기하면서 그 영상 얘기하고. 근데 이 킹키부츠는 이번에 제가 봐도 마케팅이 너무 훌륭하게 잘 된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오픈 리뷰랑 CJ 그 직원들이 잘 아이디어를 해서 잘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앞에 까냐면 그 처음에 그 스태프 모집 이거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CJ에 지금은 이제 언제 할지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연 끝나고 나서 무대가 창고로 못 가는 공연 중에 하나가 스칼렛 핀퍼넬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창고로 못 갔던 적. 창고로 갔다면 지금은 창고에 없을 것 같은 공연. 네. 이 공연 했을 때 처음에 구매하시는 몇 명한테 이 스칼렛 핀퍼넬의 그 비밀 상자 같은 걸 제가 만들어서 드렸었거든요.
요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 아니냐. 이 아이디어를 아니 근데 바로 제가. 너무 거의 과거를 거슬러 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스칼렛 핀퍼넬의 마케팅을 기억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없죠. 네. 하지만 좋았던 마케팅의 사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다 제가. 영수님 화공 보고 계시는데 엔젤 얘기 시작했다가 지금 엔젤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근데 2,000개가 다 나갔나요? 싹 다. 아 진짜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저도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 좀 뒤늦게 알았거든요. 예쁘더라고요. 박스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굿즈가 대극장 공연들은 이제는 MD에 이 굿즈 판매대에 줄을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포토존 앞에서 줄을 서서 쓰는 것, 이게 약간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매너, 공연을 참여하는 방법, 공연을 즐기는 하나의 어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코스 방식.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해서 왜 그 예전에 그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얼리버드 티켓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킹키부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오프니크를 회차별로 일정별로 잘 짜서 딱 오픈하니까 거기에 관객들이 즉각 반응을 해준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킹키부츠의 캐스팅이 매우 훌륭한 배우들로 캐스팅이 됐지만 어떤 캐스팅이 될 때 이거는 이 팬들이 너무 많아서 매진이야 이렇게 될 만한 캐스팅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킹키부츠라는 이름 하에 이 공연 팀이랑 마케팅이랑 이게 잘 어우러져서 잘 패키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킹키부츠는 항상 좀 그렇잖아요. 어떤 한 명의 스타로 관객들이 많았다기보다 그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말 스타 캐스팅으로 그렇게 많이 되는 작품에 비하자면 그리고 그런 점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너무 생각. 필요한 공연계에 하죠. 필요한 네. 공연 중에 하나고 이런 공연이 잘 되고 있는 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고.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왜 우리 회사가 빠졌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 밀렸어요. 밀려났고 대신에 그래도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MD를 좀 신경 써서 만들게 됐고. 그러면 랑이 한 MD 물어볼게요. 랑이 네, 했다고 제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또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게 MD 사면은 영수증에 가사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캐셔의 롤라, 찰리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그러면 영수님 아이디어였나요? 글쎄요. 그것은 MD를 같이 개발하고 있었던 CJ와 랑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인데 구매한 사람들 기분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네. 참 머리 잘 썼네요.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엔젤 얘기 하다 말았는데 엔젤들이 초연 때 라카지랑 아까 그 참 공교롭게도 제리 미첼도 그렇고 아까 그 이 작가도 그렇고 다 겹치는데 우리나라 공연도 겹쳤었어요. 초연 때 킹키부츠랑 라카지랑 거의 그러니까 경쟁작이라고 서로를 생각할 만큼의 기간이 겹쳤었어요. 그래서 라카지는 라카지 걸들이 있었고 킹키부츠엔 엔젤들이 있었어요. 근데 라카지는 그 공연의 주요 메시지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고 엔젤들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가치로 따지면 약간 지금은 엔젤들 킹키부츠 쪽에 좀 쏠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엔젤들이 라카지 걸들에 비해서 의상도 좀 화려하고 엔젤들의 수장인 롤라가 독보적인 이런 캐릭터였다고 생각하면 라카지는 라카지 걸들의 수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시에 이제 그 라카지 오폴의 주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가족에 대한 뭐 이런 그리움이 좀 있는 사람이라 약간 좀 성격이 달라서 엔젤들이 약간 더 인기를 받으면서 엔젤들은 약간 뮤지컬계 아이돌 뭐 이런 느낌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엔젤들은 계속 인기 있게. 예. 엔젤들이 어떤 역할이냐면 롤라와 함께 그 영수님이 수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롤라와 함께 드래그 퀸즈 클럽에서 공연하는 드래그 퀸들입니다. 6명의 엔젤이 등장을 하는데 마치 롤라의 백코러스처럼 함께 다녀서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의상도 화려하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해서 네. 등장하는 순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킹키부츠 이번 시즌 공연을 보고 왔는데 좀 재밌었던 게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뮤지컬을 자주 보지 않는 관객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엔젤 중에 몇 명은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캐스팅 보드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되게 놀라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관객들도 많겠구나. 뮤지컬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특히 한선천 배우는 진짜
진짜 여자 배우인 줄 알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한선천 배우가 여자 배우인 줄 알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역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좀 실감이 좀 나요. 왜냐하면 킹키부츠에 처음 한선천 배우가 했었을 때는 한선천 배우는 킹키부츠에 있는 배우가 아니라 댄스 오디션 맞아요. 프로그램에 있었던 네. 사람이 이제 뮤지컬에 들어온 경우라서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엔젤이나 롤라를 맡으신 분들은 다리 쪽에 있는 털들을 다 왁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처음 그 공연할 때 이제 엔젤로 처음 섭외된 배우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다리털 같은 거를 이제 제모를 안 하면 좀 깝깝하다, 뭐 이렇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모를 한번 하면은 이렇게 좋은가 봐요. 저희 더 뮤지컬에서 킹키부츠로 출연했던 배우들을 참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할로. 처음에 초연 때 김무열 배우 네. 인터뷰했었고 강홍석 배우도 저희랑 첫 인터뷰가 킹키부츠로 했던 거고요. CJ 뮤지컬 CMU 유튜브 채널 거기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아마 강홍석 롤라의 영상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 신인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디션 에피소드를 막 들려줬었거든요. 본인이 네. 막 노란 드레스 입고 네, 가가지고 네. 했었다고. 맞아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사진 보더니 당신 젊었을 때랑 똑같다고 막 좋아하셨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박강현 배우가 또 찰리 했을 때도 인터뷰했었고 네. 좀 킹키부츠 재밌게 보신 분들은 더 뮤지컬 사이트에서 인터뷰 찾아보시면 배우들이 그때 했던 얘기 보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지훈 배우도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래서 킹키부츠를 우리가 참 인터뷰 많이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이지훈 배우, 김무열 배우 생각하니까는 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좀 오래된 것 같죠. 특히 네. 김무열 배우. 근데 계속 얘기 나오네. 라카지나 자꾸 겹치는 배우들이 생각이 나. 이지훈 배우도 그렇고 정성화 배우 특히.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킹키부츠 봤었을 때 정성화 배우가 있었던 롤라에 굉장히 반했었어요. 그러니까 킹키부츠가 즐거운 공연인데 코미디적으로 관객들이 좀 웃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정성화 배우가 잘 만들어준 게 워낙에 그런 거 잘 살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예. 딱딱 이 포인트에서 웃겨야 돼라는 네. 걸 정말 딱 웃기고 넘어가죠. 네. 그건 진짜 신이 주신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노래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롤라들도 뭐 최재린 배우나 뭐 강홍석 배우야 뭐 이제 거의 뭐 그 롤라의 상징이고 서경수 받았고. 배우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저는 잘할 것 아직 같아요. 못 봐가지고 네. 보러 가려고 하는데 되게 의외였고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요. 저 후배 기자가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할 건데 어떻게 잘할지가 너무 궁금하고 서경수, 강홍석 둘 다 엄청 친한 사이들인데 예, 둘이서 막 그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그 랩 노래 부르고 뭐 장난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 공연장에서 신나게 할지 궁금한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최재림 배우하고 강홍석 배우는 피부색이 서경수 배우가 굉장히 뽀얗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롤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또 이번에도 또 신기했던 게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굉장히 일상적이 됐구나 느낀 게 굉장히 함성 지르면서 되게 재밌게 즐기더라고요. 관객분들 공연을. 근데 절대 반지 이 반지를 정말 많이 끼우고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이거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려진 걸까요? 분명히 뮤지컬을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은 관객들도 반지를 하나씩 끼고 견디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연 문화 이게 그 장르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 킹키부츠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리뷰를 보셨을 것 같고 초연 때부터 절대반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초연 때 절대반지라고 CJ가 이름을 지어서 진짜 너무 좀 심하지 않아? 무슨 절대반지? 야 킹키부츠가 뭔데? 뭐 이게 뭐 반지의 제왕이야? 뭐야? 막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절대반지 얘기하니까는 그 지킬나이드에서 제가 어디에 있었을 때 썼던 카피긴 한데 왕의 귀환?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우리끼리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런 게 전달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킹키부츠 주인공 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열정도 없는 20대인데요.
공연이 시작하면 여자친구와 같이 런던에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런던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기보다 아빠와 아빠의 신발 공장에서 멀리 떠나고 싶어서 런던에 갔던 거죠. 여자친구의 뜻이기도 했고요. 근데 런던에 간 지 얼마 안 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동네 노샘픈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공장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인 신발공장 프라이스 앤 선은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이긴 하지만 공장을 물려받기 싫어했던 찰리는 재고를 처분한 뒤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 동네 친구에게 재고를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드래그퀸 롤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체격이 건장한 드래그퀸 롤라가 여성용 하이힐 부츠를 신는 걸 보고 여장 남자를 위한 부츠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구두 공장에 다시 살려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1막의 내용입니다. 네. 1막 마지막은 공연 포스터에 사용되는 빨간 하이힐 부츠 있잖아요. 그거를 완성하면서 아주 행복한 분위기로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2막에서는 킹키부츠 디자이너로 영입된 롤라와 찰리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근데 찰리하고 롤라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인물인데 1막 후반에 둘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찰리는 롤라뿐 아니라 공장 식구들하고도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밀라노 패션쇼에서 킹키부츠로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예민해져서 사람들과고 마찰을 빚게 되거든요. 그래도 공장 사람들의 도움, 특히 롤라로 인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그 공장 직원 돈의 도움으로 여차저차 롤라 없이 킹키부츠를 완성해서 밀라노 패션쇼에 가게 됐는데 패션쇼 모델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츠를 신고 혼자 런웨이에 서겠다는 각오로 런웨이에 서는데 이때 짜잔 하고 누가 등장합니다. 이거 누가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네. 형님 그 킹키부츠 줄거리 얘기하시면서 네. 가장 임팩트 있게 생각났던 공연 장면 어떤 거예요? 킹키부츠 전체에서 지금 딱 생각나는 거. 킹키부츠 전체에서요. 네. 저는 그 1막 마지막 장면 굉장히 신나잖아요. 네. 그 엔딩 장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 뭐죠? 그 Everybody Say 아, 네. Everybody Say 네. yeah, yeah. 그리고 2막 마지막도 좋아해요. 그 노래가 너무 경쾌하고 함께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춤 네. 같이 추는 거. 네. 그 관객분들 춤 같이 잘 추죠? 그 커튼콜 할 때 네. 같이 추죠. 그거 예전에 블루스퀘어에서 할 때 결국은 안 됐는데 하우스 어셔분들 다 부츠 신기자. 아하. 그래서 같이 다 들어가서 춤을 같이 추게 하자 그랬는데 재밌었겠네요. 네, 신발 만드는 제작비가 없어 어,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츠 신고 하려면 또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즐겨야 되니까 재밌게 재밌죠. 좀.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그런 거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 함께 읽어볼까요? 영수님께서 먼저 하나 읽어주세요. 네. 1층 뒷열이나 2층 예매하신 분들은 미리 오페라 글라스 예약하세요. 공연 2시간 전까지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엔젤들과 롤라의 작은 반짝이 하나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 왜 인생 뮤지컬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지 공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면서 이분은 이 공연 굉장히 그 인생 뮤지컬 그 뭐 카피로도 써 있는 것 같던데 그 예매처에서도 써 있고. 근데 확실히 이 공연이 메시지가 지금 시대랑 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알아가고 인정하고 막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라카지랑 제일 큰 차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라카지는 약간 가족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킹키부츠는 나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오페라 글라스 이거 오페라 글라스를 갖고 있으면서 썼다가 벗었다 하면서 가깝게 보고 싶은 거 가깝게 보고 전체를 보고 싶으면 전체 보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오페라 글라스 이거 그 충무아트센터에서 예약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착순으로 빌려줘요. 그 수량이 한정 수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서두르지 않으면 못 빌릴 수 있는 거죠. 사면 비싼가 오페라 글라스? 몇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가죠. 좋은 거는. 사세요 여러분. 그 여러 번 계속 빌릴 바에야. 이거 오페라 글라스 빌려갖고 위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자기 눈에 맞추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세요. 예. 지금 우리 형편을 알고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세요. 사는 게 편합니다. 예. 네. 시작부터 엔딩까지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특히 엔딩 뮤지컬 넘버 레이즈
You Up 최고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힘이 되죠. 아 이건 노래를 불러줘야죠. 영수님이 저 노래 아유. 아예 노래는 못 경희님. 부르겠어요. 불러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 둘 셋.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좀 작게 아, 작게. 안돼 해주세요. 뭐 대단하다고 진짜 그걸 안 해. 이거 동작까지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내가 그럼 계속 리뷰를 읽으세요. 내가 밑에 삐스 깔아드릴게. 거기다 엄청난 조명으로 이런 게 대극장이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더운 여름 모두 킹키하세요.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맞나? 중독성 있죠. 네. 킹키부츠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저는 이 작품이 뮤지컬 입문작으로 정말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뮤지컬 경험이 많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아 뮤지컬 이런 거구나 재밌다라고 보기에 참 좋은 작품이어서 주변에 뮤지컬 아직 안 본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꼭 필요한 인생 명언을 굉장히 유쾌하게 전달하고 그 이야기가 유치하지 않거든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요? 삶에 꼭 필요한 명언? 이게 신발을 가지고 하니까 그 신발의 속담이 많이 이제 언급돼서 얘기가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딱 맞는 신발을 신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전달하니까 뭐 보기에도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문작이라고 하는 데서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입문작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가 1996년도 우리나라 브로드웨이 40연가 초연 라이선스 공연 때 함께 했었는데 브로드웨이 40연가가 지금도 공연한단 말이죠. 올해 연말에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2022년에 브로드웨이 40연가 같은 공연의 쇼뮤지컬만 계속 쇼뮤지컬로 공연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2022년에 맞는 쇼뮤지컬? 킹키부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1996년도에 제가 했었던 그 쇼뮤지컬 브로드웨이 40연가는 그거대로의 또 그 탭댄스, 그 화려한 모든 사람들의 군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완벽한 뮤지컬로 입문작을 하면 그 다음에 공연 봤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재미없으면 다시 보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뮤지컬 티켓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킹키부츠에 대한 극찬을 하고 싶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 근데 정말 그쵸. 아 뮤지컬 다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처음 본 작품이면. 근데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가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공연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킹키부츠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여름 휴가철에 마땅한 지역을 선정해 놓지 않고 휴가일을 받으신 사람들 무조건 예매해서 이 공연 보러 가면 됩니다. 그럼 웬만한 바캉스보다 훨씬 더 신납니다. 맞아요. 왜 그 공연 중에서 굉장히 많이 태도가 변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캐릭터. 그 롤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마초적으로 굴거든요.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만든 창작자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극장을 많이 오는 관객들의 많은 중년 남자들은 아마 돈에 가까울 거다. 근데 공연을 보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 변화가 생겼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공연 봤을 때 굉장히 좀 중년 이상, 장년 되시는 그 남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 나가시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드래그 퀸 이런 공연 처음 보는데 막 재밌다고. 그런 분들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처럼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반대쪽 돈이었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무조건 안 돼. 이런 시선 말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런 사람들한테도 변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그런 돈 같은 사람들이 한테도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반대적인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돈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킹키부츠 초연됐었던 2014년에도 공연 마케팅하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킹키부츠가 먹힐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불과 8년 전이거든요. 근데 2022년에 킹키부츠라는 공연을 예를 들어 무슨 뭐 지금 SBS 라디오 팟캐스트에서도 하고 있지만 무슨 KBS 라디오에서 못할 얘기인가? 드래퀸? 이제 이 드래퀸이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얘기인가? 뭐 이런 거에서 훨씬 더 격차가 그 갭이 세대 간의 갭 생각하는 갭 이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면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은 그전에 왜 그랬을까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만 하나 해봅니다. 자,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뮤지컬_도라도라 @네이버닷컴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럴 거면 뮤지컬